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대남 전단 살포용으로 날려보낸 풍선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와 오물 등이 섞인 비닐봉투가 매달려 있으므로 발견 즉시 신고해달라고 군 당국은 당부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정찰위성 2호기 발사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우리 공군의 대응 훈련에 대해서는 좌시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3월 출생아 숫자가 사상 처음 2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이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3차례나 직접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대남 전단 살포용으로 날려보낸 풍선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쓰레기와 오물이 섞인 비닐봉투가 매달린 형태인데 군 당국은 접촉하지 말고 발견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야간부터 다량의 풍선을 대한민국에 살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풍선이 경기도와 강원도뿐만 아니라 충청과 경상도, 전라도까지 전국 곳곳에서 150여 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국내 대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과 중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합참이 수거한 물체 사진을 보면 하얀색의 대형 풍선에 비닐봉투를 매단 모습입니다. 봉투 안에는 종이 조각과 쓰레기, 분변으로 추정되는 오물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군은 화생방 신속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을 동원해 수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13개 시군에서는 북한 대남 전단 추정 미상물체가 식별됐다며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행위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런 물체를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남쪽으로 오물이 섞인 전단을 살포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이번 실패로 더 크게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엔지니어들을 독려했습니다. 발사 실패 이후 내부 단속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 김 위원장은 우리 전투기들의 대응 훈련에 대해선 용서 못할 불장난이라며 강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제 창립 60주년 국방과학원 축하 방문 연설에서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실패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가 방위력 건설 목표에 따라 지난 27일 또 한 차례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1단계 엔진의 비정상으로 인해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했던 결실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크게 발전하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섣불리 새 엔진을 사용했다가 일단 비행 단계에서 실패하자 곧장 엔지니어들을 독려하며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우주정찰 능력 보유는 국가 주권과 정당 방위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업이라며 추가 위성 발사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연설 전문은 오늘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실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27일 우리 군 전투기들이 전방에서 대응 훈련을 한 것을 두고 용서 못할 불장난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대 세력들이 무력을 사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전쟁 의지와 능력을 압도적으로 영구화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우리 군은 북한이 지난 27일 새벽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하자 전방 중부지역 비행금지선 이남에서 전투기 약 20대를 동원해 비행훈련과 타격훈련을 벌였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대해 일본 항공 전문가가 발사체에서 연료 누출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가타오카 하루이코 일본 우주안전보장연구소 부이사장은 오늘 아사히 신문 인터뷰에서 영상을 통한 분석을 전제로 연료가 샌 것이 원인일 것이라며 연료를 엔진에 보내는 파이프 등이 파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 발사에 신중해지겠지만 3, 4개월 뒤에는 발사를 단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현지 시간으로 28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에 조건 없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야당이 어제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들 가운데 세월호 피해 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제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가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고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제의 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어제 여당 불참 속에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들 가운데 세월호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 공포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제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4개 법안은 민주유공자 예우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농어업 회의소법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제의 요구안을 제가하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들은 폐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소수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처리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 거부권을 쓰고 있다며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민주유공자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을 앞당길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에 대해 모두 민주당의 일방적 독선이었다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합의도 없는 산무 법안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제의 요구권을 강력하게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국빈 방문 이틀째를 맞은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UAE의 모하메드 대통령과 오늘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원자력 에너지와 방산 분야 협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모하메드 UAE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이틀째.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공식 환영식으로 모하메드 대통령을 애호했습니다. 공식 환영식에는 전통 의장대와 취타대, 어린이 환영단 등이 참여했고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축하 비행을 했습니다. 이어 진행되는 정상회담은 원자력 에너지와 국방, 경제 등 크게 4가지 분야의 협력 방안 위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양국의 국방, 방산 협력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AE가 약속한 300억 달러, 약 40조 원 규모의 투자 관련 후속 조치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UAE는 우리 정부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중동의 핵심 우방국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친교 만찬에서 이번 방한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양국 정상은 창덕궁 후원을 산책하고 차담 일정도 함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오늘 정상회담을 마치는 대로 협정과 MOU 체결식, 국빈 오찬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 임기 당시 왕세자로서 우리나라의 바라카 원전 수주를 지원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지난해 8월 초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기록을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당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3차례 직접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군사법원의 항명죄 재판에서 확보한 통신사실 기록 조회 결과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7분과 43분, 57분경 모두 3차례에 걸쳐 이 전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했습니다. 통화는 각각 4분 5초, 13분 43초, 52초간 이뤄져 이날 통화 시간은 모두 18분 40초로 확인됐습니다. 통화가 이뤄진 날 오전 10시 30분쯤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경찰청에 조사 결과를 이첩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전 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당일 저녁 경찰로부터 사건을 회수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가 이첩 기록 회수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기 직전인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이 전 장관이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유선 전화를 받고 2분 48초간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해당 통화를 마치고 14초 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참모의 전화로 연락해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습니다. 이 밖에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 곳곳에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과의 통화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선 통화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사단장을 빼라는 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고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6만 명 수준에 머물며 역대 최저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1분기에선 처음으로 0.7명대로 내려갔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출생아 숫자는 6만 474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6% 넘게 감소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합계 출산율도 0.76명으로 1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0.7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통상 연초 출생아 숫자가 연말보다 많다는 걸 감안했을 때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내려갈 가능성도 커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출생아 숫자는 적은 반면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숫자는 더 늘었습니다. 올해 1분기 사망자는 9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5.2% 증가했습니다. 1분기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빼면 마이너스 3만 3천여 명으로 인구 자연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출산율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는 올해 1분기에 0.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인구 감소의 우려가 크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반짝 증가한 혼인 건수의 효과가 하반기에 나타날 경우 출산율 감소폭이 다소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등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2월 말 3.4%로 2014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카드 연체율은 지난해 2월 말 2.5%에서 1년 만에 1%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올해 1분기 해외 카드 사용액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1분기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금액은 51억 8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보다는 0.1% 감소했지만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2.6% 증가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있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0일 단독 김효연 판사는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고 서해상에는 밤부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출산율 꼴찌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강화된 주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유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오는 2026년까지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매년 4,000가구씩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여 합계 출산율 전국 꼴찌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는 이른바 시프트로 알려진 장기전세 주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장기전세주택 입주 대상을 기존 다자녀 가구에서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 확대합니다. 특히 입주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을 경우 최장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여럿 낳는 가구에는 임대기간이 끝난 후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싸게 살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둔촌동 공공주택 300가구 모집을 시작하고 올해 말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기준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용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마약까지 유통시키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필리핀에 있는 해외 총책 검거를 위해서 국제 공조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마약까지 대량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총책 30대 박모 씨를 비롯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27명을 범죄 집단 조직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17명은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여 81명에게서 11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중개기도 580대나 동원했습니다. 심지어 이들 일당은 보이스피싱으로도 모자라 조직원들을 동원해 마약까지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을 총괄한 건 필리핀에 있는 30대 김모 씨였습니다. 김 씨는 보이스피싱 중개기를 직접 관리하는 한편 마약 유통도 지휘했습니다. 김 씨는 국내 조직원을 필리핀에 입국시킨 뒤 마약을 챙겨 돌려보냈고 국내 총책인 박 씨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박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관리하는 동시에 마약을 직접 소분한 뒤 텔레그램 등을 통해 판매책들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케타민 등 시가 9억 8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또 이들의 범죄 수익을 박탈하고 박 씨 계좌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해외 총책인 김 씨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전국 하수에서 4년 연속 불법 마약류인 필로폰이 검출됐고 코카인 사용 추정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하수 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필로폰은 4년 연속으로 전국 17개 모든 하수 처리장에서 검출됐고 다만 인구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코카인의 경우 전국 평균 사용 추정량이 2020년 0.37mg에서 지난해 1.43mg으로 증가했으며 그동안 서울 지역에서 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엔 세종에서도 처음으로 검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국회의원 당선인의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양 당선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 당선인 딸에게는 소환 통보를 마쳤다면서 변호인과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말한 뒤 양 당선인에 대해선 주변 조사를 마친 후에 조만간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는 지난 2021년 4월 수성 새마을금고로부터 주택자금으로 쓰기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사업자 대출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이 올해 초부터 서울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경찰이 대기 성격인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인사발령 조치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5.3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